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164페이지 가겠습니다. 해제권, 약정해제, 그 다음에 법정해제. 자, 약정해제는 특약을 정한 해제를 얘기합니다.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요? 약정했으니까 앞에다 글자 붙이세요. 글자에 느끼세요. 이게 뭐다? 특약을 뭐다? 정한 해제. 그러면 처음부터 뭐 하면서, 계약하면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해지하겠다라고 특약 달고 들어간 해지죠. 그러면 반대말은 무슨 해제예요? 무슨 해제? 그럼 법정 해제는 뭘까요? 법이 정한 보다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는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죠? 법정자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법정. 법정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법정. 네?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니까 공부 자꾸 도망가고 싶죠? 날씨는 덥고 열은 받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때 견뎌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하루하루가 힘들까? 자기가 너무 많이 기대해서 그래. 뭐 한다고? 기대가 없으면 화낼 게 하나도 없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새벽에 갓난아기가 막 울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요? 얘가 왜 우는지 누구 입장에서 애 입장에서 얘가 왜 울까? 보니까 뭐예요? 쉬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또 힘들어도 그냥 재우죠. 근데 7살 먹은 놈이 새벽에 울어요. 보니까 오줌 쌌어.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화장실 오줌 내지 뭐 싸우면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누구 기준이야? 엄마 기준이죠. 애한테 기대했잖아요. 기대하면 그다음 사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서 기대하면 안 돼. 왜 오늘 내가 이만큼 공부해야 되겠다고 기대했다가 이만큼 공부하면 자꾸 화나잖아요. 그 자꾸 조급해가지고 매일 막 달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시간에 한 문제야. 한 문제를 이해할 때는 몇 시간 걸린다? 한 시간 동안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문제 가지고 한 시간 못 있어. 한 3분 있다가 툭 다른 문제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시간씩 풀겠다 생각하고 마음 잡으면 뭐 한다? 화낼 게 없어요.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음 달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7, 8 남았어 안 남았어?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뭐다? 8월 15일까지 뭐 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16개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몇 개? 그럼 법정자가 얼마나 좋아, 법정자. 미성년자, 자녀분 있는 분들. 몇 세 될 때까지? 네? 19세 때까지 무슨 대리로서?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살아가죠. 그러다 애가 몇 세가 되면? 만 19세를 법률용어로 바꾸세요. 뭘까? 만 19세를 법률용어로 바꾸세요. 성년? 한 글자로 얘기할까요? 땡. 땡친 날이야. 그 땡이 뭘까? 법률용어? 취소, 원인, 소멸점입니다. 만 19세가 뭐라고요? 취소, 원인, 땡치는 날이야. 그러니까 19세 전을 뭐라고 표현해요? 19세 전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 원인, 미성년자, 이건 얘기할 게 없는 거고, 19세가 뭐다? 취소, 원인, 소멸, 이전. 19세 이후는 취소, 원인, 소멸, 이후. 그러니까 취소, 원인, 소멸, 19세 전 미성년자는 취소하는데도 추인 안 되죠.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언제 존재해?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존재해요? 이전에 존재? 이전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추이는 취소, 원인, 소멸 후 하여야 하므로 맞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도 취소, 원인, 소멸 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 용어를 바꾸는 거야. 일반 용어를 법률 용어로.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언제까지 존재한다?
취소, 원인, 소멸, 땡까지만 존재하고 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또 법정자하고 법정 추인 나오죠. 그죠? 법정 추인은 뭡니까? 미성년자가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네? 전투, 경찰, 전경, 대서, 청량, 고추 먹다, 제재, 당한 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전경, 그 다음 뭐야? 청량, 제재 당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됐습니까? 따라서 미성년 상태에서는 법정 추인 안 되겠죠.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가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세요? 다음 뭐가 있었을까요? 응? 앞에서 법정 무슨 권? 지상권. 기억나세요? 전부 다 암호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같을 때 뭐가 있다? 법지 있다. 따라서 일괄경매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으면 법지 없다. 그러나 무슨 경매? 일괄경매의 가능성이 들어간다. 처음부터 뭐 하면? 다르면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경매 없다. 그래놓고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잘하시면 두 문제 낼 거다. 몇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법정갱신. 무슨 갱신? 법정갱신은 자동갱신, 등기갱신. 자동갱신. 그럼 법정갱신은 등기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까? 법률 규정은 자동갱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보통은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데 법률 규정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법정갱신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하나 더 팁 드릴게요. 관습법지 취득은 등기요, 등기 분류. 관습 법정 지상권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예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모를 때는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관습 법지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 자동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뭘 해야지? 등기가 돼 있어야지 누구한테 가서 공격할 수 있는데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뭐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근데 하도 문제 풀다 보면 등기해야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혼선이 오는 거야. 이 혼선 오는 게 너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뭐가 오는 게 막 머릿속에 헷갈리는 게 그게 바로 공부할 때란 말이에요. 그 헷갈리는 게 10월 떨어면 안 돼. 지금 오는 게 뭐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헷갈리면 화낼 거 없잖아요. 아, 내가 이제 공부해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법정갱신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을까, 이제? 법정 해제네? 그러니까 이거 다 나오면 몇 문제짜리, 이거. 아니, 여기 몇 개 있어, 지금. 5개 있잖아. 그러니까 몇 문제? 시험에 5문제 맞히자. 그럼 되잖아요. 16개 금방 간다니까 여기 해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 예? 반대되는 얘기는 무슨 해제고? 반대되는 얘기는 뭐다 이거는? 약정 해제고, 그러면 법정 갱신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갱신? 뭐 약정 갱신이겠지 뭐. 무슨 갱신? 자, 법정 지상권 반대말은? 그렇죠. 무슨 지상권? 이거 전부 다 합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는 약간 달라져. 이때는 이제 약정이란 말 안 쓰고 임의 추인. 무슨 추인? 이게 3번 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추인?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뭐라 한다? 임의 추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정 대리 반대말은 뭘까? 응?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에는 원수.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사는 뭐라고요? 원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고행위 철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붙어서 가면 또 이게 한 묶음 뭐지? 10개. 아니, 붙었으면 몇 개? 이거 한 번만 더 돌리면 15개네. 한 번 더 돌리면. 아니, 하나가 5개고, 한 바퀴 돌리면 10개고, 한 번 더 돌리면, 이걸 또 한 번 더 돌리면, 20개만 맞힐 수 있으면 뭐 한다? 합격할 수 있다니까. 몇 개 맞히면 돼? 아니, 이제 좀 점점 높아져야지. 알았어. 아직 16개까지 할게, 아직까지는. 몇 개? 과락은 면해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해제 나와요?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수없이 했어요, 지금까지.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가지고 했잖아요. 사유가 무슨 불이행이에요, 이거는? 채무 뭐다? 불이행이죠. 무슨 불이행? 그러면 이 특약 정한 해제는 특약 정한 대로 가면 되지. 그죠? 근데 이 약정의 법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쪽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거기 설령 몰라도 좋으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포인트는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에 눈독을 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법정 해제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채무불이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뭐다? 채무불이행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뭐다? 계약이 불성립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성립이 돼야 되고요. 성립한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네? 계약의 효력은 4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무효는 2가지입니다. 몇 가지? 그래서 불확정, 확정.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3번은 뭘까? 불확정 유효, 4번은 뭐다? 확정 유효. 이 표를 오늘 처음 했다 그러면 제가 죽일 놈이지만 이 표는 수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4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입니다. 몇 번? 퍼펙트 유효를 했을 때 무슨 단어를 쓴다?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그러니까 몇 번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죠. 또 확정 무효일 때도 단어 쓸 수가 없죠. 또 어느 때도 불확정 유효. 이게 취소 이런 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뭐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뭐하고 뭐가 있다. 예? 기본적으로 이행지체가 있고, 2번째 이행불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체는 뭐가 필요하다? 최고가 필요하죠. 근데 뭐는?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따져봅시다. 이 체불은 불성립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죠. 그러니까 계약 교섭 중도 파기. 계약 성립하지 않았죠. 이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끼치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그래서 불법행위 무슨 배상? 계약 교섭 중도 파기했다.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았으므로 성립이 안 됐으므로 성립을 전제로 4번을 전제로 쓰는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 쓸 수 없고 뭘 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교섭 부당 파기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계약 체결상 과실은 여기서 어디서 노는 것일까? 계약 체결상 과실은 여기 어디 있을까? 네, 딩동댕 2번입니다.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은 뭐였으나? 성립했으나 뭐다? 무효. 이코로 원시적 불능. 무슨 불능?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 후 2번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계약 자체가 뭐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은 곳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쓰는 것도 논리가 안 맞죠. 또 갑 등기 을 남의 땅에 토지 깃발 꽂고 편공자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뭐 됐다? 이제 등기 치면 되는데 입증까지 마쳤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팔고 먹고 튑니다. 이때 완성자는 튀는 사람 목도미를 잡고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없죠? 왜? 아니 갑토지를 갖다가 뭐예요? 우리 계약한 것도 없잖아요. 취득시효 완성된 등기청구권은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 등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뜻은 용어가 뭐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다만 문제 풀 때 이 답이 잘 안 맞아서 짜증이 날 뿐이지 갖고 있는 내용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뭐 할 거다? 나아질 거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을에 수학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학하려면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야 돼? 안 이겨내야 돼? 지금 가서 수학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겨울, 봄, 여름 이 과정을 겪어서 가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지금 벌써 수학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힘들어. 왜? 점수 잘 나왔대. 좋은 게 아니야. 왜? 점수가 떨어질 밖에 나을 밖에 더 있어? 점수 밑바닥 기고 있으면 얼마나 기뻐. 앞으로 뭐 할 것만 있어. 주식도 이 바닥 치면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 찍어버리면 내려. 지금 우리 점수가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지금 모의고사 9개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단 실망하면 안 돼. 비교하지 마세요. 단어는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봅시다. 이행지체하고 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행지체입니다. 자,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변제기 아니죠. 매수인 변제기지. 동시이행 아니다. 그때 쓰는 용어가 뭐죠? 동시인관계가 아니면 돈 중도금 줄 사람이 선이행 의무. 매도인은 지금 줄 게 아니고 나중 주려니까 후이행 의무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없지. 항변권 없으면 안 주면 그 다음날부터 체불 이행지체가 되죠. 뭐가 붙어? 지원자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안 주면 뭐에 빠졌으므로 최고 때리면 되겠네. 그죠? 근데 잔금하고 서류는 무슨 관계? 통신관계죠. 이때 매도인이 저쪽에서 잔금 안 준다고 최고 때리면 최고는 효력이 없죠. 왜? 변제기 무슨 관계? 동식 나올 때마다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항변권이 나오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그건 딱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특징 다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놈을 계속 패야 돼. 그러니까 동생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항변권. 뭐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소송 이전. 무슨 이전? 소송 이전 당사자끼리는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근데 어디 들어가면 일단 소송 들어가면 말을 해야지 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니야. 항변권이 있어도 법원에 가서 뭐 하지 않으면 말 안 하면 원고 전부 승소야. 말하면 원래는 원고 전부 패소인데 판사가 둘 불러다가 야 서로 이행해. 너도 있고 너도 있으니까 서로 말아. 그게 상환 급부 판결. 무슨 판결? 그걸 뭐라 한다? 원고 일부 승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 이건 당사자 문제니까
잔금 안 준다고 해서 최고 때리면 안 되지. 그럼 변제기할 때는 어떻게 지체가 되죠? 내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내 거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반대 채무 또는 반대 의무, 응?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내 거 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 뭐해서? 내 거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지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서로 변제기일 때 바로 뭐 들어가면 안 된다. 독촉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특징 뭡니다. 서로 변제기입니다. 서로 뭐라고요? 변제기인데 저쪽이 이행 불능에 빠졌습니다. 뭐에 빠졌다?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기억해 보라는 얘기야. 변제기인데 저쪽이 이행 불능에 빠졌어. 뭐에 빠졌다고? 매도인 잘못해가지고 집을 화상 태워먹었어. 그러면 내가 서로 변제기 있다 하더라도 내 건 뭐 할 필요가 없어. 여기 지체 빠뜨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서 165페이지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됐어요? 이행 불능 됐을 때는 변제기를 할지라도 반대 의무,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왼쪽에 이행 지체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변제기일 때는 지체 빠뜨려야지 채고 들어갈 거 아니요. 그럼 변제기는 항변권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무슨 책임이 아니니까.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으니까. 이쪽은 뭐에 빠뜨린 다음에? 반대 의무 제공해서 빠뜨린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저쪽은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교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에 빠뜨려야지 뭐가 들어간다. 이쪽은 뭐에 빠뜨릴 필요가 없어. 여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지체하고 뭐다? 불능 차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정갱이는 별거 없어요. 예식장 무슨 주문 545조 있죠? 정갱이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예식장 화환 주문 그 시간 내에 안 갖다 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럴 경우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단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파란 글자에 뭐라고 됐어요? 정기행위에서는 뭐는 하지, 최고는 필요치 않으면 뭐는 필요하다. 자, 계약법에서는 무슨 법에서는 상대방이 있죠. 말을 안 해도 저쪽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게 없어요. 계약법에서는 뭐다? 말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제에다가 권자 붙이면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네? 그냥 해제만 있으면 단독행위인데 해지는 단독행위인데 거기다 뭐 붙이면 권자 붙이면 권리가 되니까 무슨 권?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뭐야? 말을 해야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기행위에서 예식장 화환주문에서 최고는 필요가 없으나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면 안 돼. 말을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계약법에서 무슨 법? 당연 해제 없고 당연 해지 없고 당연 감액 없어요. 계약법에서는 뭐다? 말을 해야 끝나고 말을 해야 해지가 되고 말을 해야 감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부 다 조문 얘기한 거예요.
자, 지체하고 뭐하고 이행 불능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가 짧을 경우도 있죠. 네? 법조문은 상당한 기간인데 짧은 최고도 효력은 있다는 거. 다시 최고를 2번 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짧은 최고도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하고 뭐 비교하셔야 돼요? 정계행위는 시간 되면 알아서 되는 거고, 뭐하고 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변제기 변제기일 때는 어떻게 된다? 내 거 던져서 지체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행불능은 서로 뭐 있다 할지라도 변제기 물체에서 이행불능은 이행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고 바로 뭐 들어가면 돼? 해제 들어가면 되잖아. 그게 또 판례 태도다 이렇게 되는데, 판례 태도 안 가도 돼. 이미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면 가로 4번에 부수적 의무 불이행이란 말 있죠? 부수적 의무. 요거는 절 보세요. 허가지역을 기억하세요. 무슨 지역? 허가지역은 1번에서 출발해요. 불확정 무효예요. 매매 효력은 없죠. 매매 효력은 없죠. 근데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거 없는 건 무슨 관계가 아니야. 앞에서 했어요. 허가지역에서 매매대금 주지 않는다 해서 협력 의무 거절할 수가 없다. 뭐 바뀌자? 허가 바뀌자. 그러니까 없는 거 있는 건 무슨 관계 아니야? 동생 관계 아니니까 여전히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습니다. 그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야. 근데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협력 위반 시 소제기할 수 있다 없다? 어? 협력 의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제기할 수 있다 가면 되지.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응? 아, 협력 의무 있어 없어? 있다며. 그러니까 모두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할 수 있고, 협력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한테 수업 들으면 당연한 거야 지금. 이게 처음에 들을 때 막 멘붕 온 거지. 이제 듣다 보면 뭐야? 조금씩 이게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는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뭐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할 수 있고, 협력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체불 손배는 안 돼요. 매매 효력은 없잖아요. 근데 협력 위반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협력 위반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힘들면 기억해요. 아니, 이게 돼야지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해제가 되려면 4번이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협력 위반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포장된 말이 뭐냐? 4번. 부수적인 것을 이행하지 아니했다 해서 본래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허가지역에서 기억하는 것이 나을 거야. 협력 위반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본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허가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본래 매매 계약 해제하려면 여기 몇 번 돼야 돼? 유효가 되지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지역에서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4번을 전제로는 해지란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4번이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놓죠. 계속 원에 붙는 거예요. 지금 총칙하고 계약법은 이거 가지고 계속 여기다 돌리는 거예요. 판에 놓고 판 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의 무슨성? 불가분성은 나눌 수가 없다. 그런 뜻이.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1대1이 아니고, 네? 여러 사람 대 1인
또는 여러 사람 대 여러 사람일 수 있죠. 이때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행사해야 되고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항, 수인 중 한 사람 해제권이 만약에 뭐하면 소멸하면 나머지 해제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이걸 그냥 자꾸 읽으세요. 1대1이 아니고 여러 사람 대 1 또는 여러 사람 대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해제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행사해야 되고 또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 해제권이 뭐하면 사라지면 나머지 해제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연습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포인트는 우측에 이제 해제 효과죠. 무슨 회복? 원상 회복이죠. 무슨 회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고하고 최고 없이 들어간 단어가 이제 그다음 무슨 해제? 무슨 해제가 나와요? 법정 해제. 그러면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이 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거가 뭐죠? 제거할 제자. 뭘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그럼 올라가야 돼요? 그때부터야. 이거 올라가가지고 이거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가 없었던 뭐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지. 무슨 회복? 매매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다 돌려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원상 회복할 때는 선이 악이 불문이에요. 뭐라고요? 뭐라든 선이든 어떤 악이었든 묻지 않고 다 뭐하라? 원위치시켜라. 또 잘못이 귀책 사유가 뭐요? 귀책 사유가 있었든 없었든 묻지 않겠다. 다 원위치시켜라. 그게 무슨 뭐다? 원상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취소해서 어디서 여기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 가능을 따당땅 내 뭐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2번으로 가죠. 그때 쓰는 단어가 뭐죠? 응? 부당 뭐다? 이득이죠. 여기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원안에 이게 다 들어갈까? 이 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뭐다? 그냥 한 장 팍팍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까지 굉장히 뭐다? 힘들어. 근데 이게 계속 누적시켰잖아요, 지금. 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 장짜리 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제가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열받아. 왜? 맨날 뭐 한 장 보고 잠깐만 한 장짜리 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열받지. 던진다니까.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원리가. 그러니까 취소하면 이거 부당이 들어가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계약한 날로부터 미성년자는 미성년 계약한 날로부터 3년 10년 지금 생각하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성년 된 날로부터 몇 년? 10년 3년 내 뭐 하게 되면 2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당이득은 여기서 끝났네. 더 이상 없지. 그럼 여기는 선의 악의를 구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 근데 원상회복 밑에는 뭐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이 별도로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뭐 묻지 않고 다 원위치.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취소효과 무슨 이득은? 선의, 악이 구별해서 달라져. 다만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그냥 현존. 그건 특별한 이유고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를 구별한다 안 한다? 해야 돼. 근데 무슨 회복은? 선의 악의 구별할 필요가 없어. 밑에 뭐가 있으니까. 그 얘기가 있는 거야. 무슨 회복? 자, 조문을 봅시다. 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뭐한 때? 해지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서 무슨 회복?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에서 중도금 줬는데 등기 쳤어. 해지했어. 뭐 했다고?
그러면 매매에서 중도금리 등기 치면 등기는 유효등기죠. 그러다가 해제가 되면 매매가 X가 되지. 그럼 현재 시점 등기는 무효등기일까 유효등기일까? 해제가 되는 순간 무효등기가 되지. 원인 X, 결과 X. 그럼 뭐라 한다? 유인성. 수익권 자동복귀 말소복귀. 해제가 되면 뭐 한다? 자동복귀. 그래서 여기 밑에 가로 2번에 니은.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일단 이전되었던 권리는 등기나 인도 없이 당연히 뭐 한다? 그럼 자동복귀 말소복귀. 자동복귀죠. 오른쪽에다가 187조 써보세요. 아니 180조 쓰라는 얘기 아니고 180조문을 얘기해보라고. 태수형 말고 그래요. 상수형 경기 살어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그 기타에 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책은 여기다 하나 놓고 저기다 하나 놓고 계속 이렇게 쪼각쪼각 다 해놨어. 정신 분열에 걸리는 거야. 책 읽으면 자꾸 요약해서 어떻게 한다? 이 입체적으로 자꾸 써야 되는 거야. 원인 X 결과 X니까 소유권은 말소 복귀가 아니고 무슨 복귀? 그럼 자동 복귀 됐으니까 등기 부상은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 을로 돼 있잖아. 아니 갑 등기됐다가 을로 갔잖아 지금. 그러면 갑은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한테 뭐 하는 거야? 소유자로서 말소, 등청, 아니면 이전,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관계없어. 둘 중. 그럼 전부 다 이게 반환일까 방해 제거일까? 반환이 아니다. 방해 제거. 반환은 제가 맨날 점유 내놓으란 얘기가 반환이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복귀됐으니까 말소 등청, 진정 명의회복 원인 이전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니까 당연히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거기다 보충한 거고요. 자, 그러면 거기 제3자 보호 있죠. 네? 3자 보호에서 기억 신경 쓰지 마시고 니은을 봐요. 니은은 뭐라고 됐어요? 해제 이전은 선악 불문. 해제 이후는 선의만 보호받는다고 돼 있죠. 자, 왜 해제 이전은 왜 선악 불문일까요? 왜 해제 이전은 선악 불문일까요? 자, 보세요. 가불이 있습니다. 매매했어요. 자, 뭐 줬어요? 중도금만 줬어요. 뭐만 줬다? 근데 고맙게 등기를 쳐줬네요. 누구한테?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등기 했으면 유효등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점 때 뭘 안 줘서 잔금 안 줘서 계약을 뭐 했다? 체불 들어가서 이행지체 문제 삼아서 못 때리고 최고 때리고 그래도 안 갖고 오니까 계약을 뭐 해요? 해제하겠죠. 그러면 해제 이건 전이죠. 해제 이전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여기 제3자가 붙었네? 그죠? 아기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보험 불문. 그래서 해제 이전은 선악 불문이야. 해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선악 불문. 됐어요? 근데 이 등기가 아무도 안 가져간 상태야. 에? 아무도 뭐 하는 상태에서 아무도 안 가지고 간 상태라고 봅시다. 에? 그러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이 등기는? 응?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 자동복귀, 말소복귀. 자동복귀가 되는 거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지. 그러면 이 무효등기에 붙은 제3자가 뭐가 있어요? 선의도 있고 뭐도 있어? 악의도 있죠.
그러면 혹시 뭐 기억나나요, 이거? 이 등기는,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되는데. 이것도 원래 어떻게 돼? 이것도 원래 꽝이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 꽝이고, 선도 꽝, 악의도 꽝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판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아니야, 얘는 보호 안 해주겠지만, 누구는 보호를 해주겠대. 특별히, 뭐요? 그러면 몽땅 기억하세요. 네, 갑을 계약이 꽝이면 그 사람도 뭐다? 꽝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꽝이고, 에? 선의도 꽝이고 모두 꽝, 악의도 꽝. 근데 특별하게 보호되는 곳이 있죠. 첫 번째, 의사표시. 의사표시 네 가지 얘기하세요. 단통, 착사,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또 해제 이후 이렇게 딱 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헷갈리는 게 한꺼번에 다 뭐 할 수 있는데 정리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이 말조차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갑을이 뭐가 되면 꽝이면 모를 때는 뭐다? 꽝꽝. 그러면 어떤 데는 꽝꽝 치고 어떤 때는 또 선의는 보여주고 막 섞여 있잖아 지금. 그때 기억하라. 능능, 단통, 작사, 화가적타. 능능은 꽝꽝, 화가적타도 꽝꽝꽝꽝. 근데 무슨 영역만? 꽝이 될지라도 다 꽝이 안 치고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만 꽝. 그리고 뭔지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계약이 모일 때, 유효를 전절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효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무효 취소고 이거는 유효한데 해제됐을 때. 뭐 이전? 해제 이전은 오케이. 해제 이후는 꽝꽝인데 특별히 선의. 이때 뭐까지 하나 딱 치고 들어가. 아니 의사표시 하나 딱 걸고 들어가면 정리되지 않을까? 보세요. 오케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뭐는 게 엄폐물 법칙이라고 해. 무슨 법칙? 그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오케이. 그러면 꽝이면 뭐예요? 꽝. 근데 특별히 보호된다가 어디야? 의사표시가 뭐다? 해제 이후. 그럼 지금까지 막 헷갈렸던 거 이런 것들 대충 정리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딱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 내는 것은 해제 이전은 안 내, 잘. 해제 이후 꺼내니까 조심하라고요.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가로 3번에 무슨 회복? 원상 회복. 기억. 뭐뭐 불문, 선악 불문. 기억하세요. 묻지 않죠? 근데 취소 효과는 부당이득이니까 거기는 뭐하고 뭐를 구별해? 선의 악의를 구별하는데 법정 해제는 뒤에 무슨 배상이 있으니까 원상 회복은 선악 묻지 않고 다 원이치. 됐죠? 자, 디귿에 보시면은 혹시 돈 돌려줄 때도 있죠. 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줘야 돼요. 다음날 아니죠. 자, 이때 이제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합의 해제를 기억하기. 무슨 해제? 합의 해제는 돈 돌려줄 때 이자 안 붙여주자. 합의 해제가 나오죠.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전형일까 비전형일까? 비전형 계약이죠. 그때는 손해배상 없지. 돈 이자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가 나올 때마다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 그게 판례도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택일입니까? 함께입니까? 원상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하는 거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지. 원상회복은 기본이고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실내이익배상이 원칙일까?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일까?
자, 지금부터 국어 공부하는 거요. 국어! 체불에 뭐 있어요? 이행지체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럼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요? 신뢰가 어디서 들은 게 있잖아 또. 그건 2번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 쓰는 용어고. 그러니까 모를 때 손해배상 나오면 이행이익이야. 모를 때 손해배상은 뭐로 간다? 근데 실례액이 제일 먼저 출발한 데가 어디? 원시적 불능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은 성립했지만 2번 그때 실례이익배상 들어가죠. 원래는 부당이득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 체결상 과실은 그런 말을 안 쓰고 어떻게 쓴다? 실례이익배상 들어가고 실례가 이행을 뭐 하면 초과하면 이행이익을 뭐로 한다? 한도로 한다. 그런 얘기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불로 인한 법정 해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반드시 뭐 한다? 맞출 영역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꾸 지금 이 단기간에 내가 몇 개 맞히고 이게 하는 것 따라서 막 흔들리지 마세요. 마치 이런 게 뭐 같아? 에? 주식 보고서 오늘 보는 거 그거 보고서 탁탁탁 하면서 막 정신이 헷갈리지 말고 길게 보라고. 뭐 보라고? 길게 보면 어느 순간 뭐 있을 거예요? 올라갔다는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짧게 보면 사람이 다 이상해지는데 뭐 보면? 별거 없어요. 아시세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약법 강론 들어갈게요.